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후. 이번 주도 역시 스튜디오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는 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분간? 제발요 좀. 네, 제발 좀. 제발. 네, 정말 그동안 저희의 약간 불안한 음질로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줌이 다 좋은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맞아. 상호 반응. 상호 반응. 맞아. 이게 살짝 느려서 맞아. 살짝 답답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 무엇보다 음질이 깔끔해 깨끗해. 진짜 정말 그동안 죄송했고 네, 사과를 다시 한번 드려야 돼서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꽁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는 김쿨워터님이 네, 우리 쿨워터님께서 아이고 또 창만님이 추천해주신 잠깐만요. 너무 지금 왜 이렇게 너무 흥분했어. 지금 다들 약간 가라앉혀봐요. 엄청나게 지금 볼륨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까미오, 가브리엘, 에밀리 이렇게 셋이 식당 앞에 마주친 장면인데 크크크크크크 네, 너무 재밌어서 죽을 것 같아서 잠깐 끊고 감사 인사 전화로 왔다고. 이거 그거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거. 네. 아니 이거 지금 님들 다 봤으면 이거 만났어요 하는 순간 다 엄청 웃게 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씬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도 계속 넷플릭스 인기로 맞아요. 계속 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나도 다음 화를 영업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거를 볼 수밖에 인정, 없잖아요. 인정. 그래서 그런 남들이 마음 인정. 소개한 거를 그러니까. 못 보고 있어. 이거 진짜 와플릭스의 근데- 약간 폐해다 우리. 그러니까 이거 짧아요. 밥 먹을 때 호다닥 봐요. 아니면 출퇴근할 때 봐요. 진짜 괜찮아요. 집중 안 해도 돼. 여기서 듣고 난 새 걸 보게 돼 자꾸. 근데 나도 그래. 그래서 참 안타깝다. 네,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인가 봐요. 새 거. 김쿨워터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바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올려주신 또 우리 첫 구독자 분이신 것 같아요. 현우님이 아닐까요? 네, 아마도 현우님으로 읽어야 할 것 같은 님은 없는데 닉네임인데, 이러네요. 네. HYUNWU로 적어주신 분이신데, 이거 또 1000캐시를 또 시원하게 후원을 해주셨고. 2번이나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네. 밑에도. 74와 40화. 와. 40화까지 최고 들으신 각도. 건가? 와. 진짜 감사하고요. 아이고, 이분도 팟캐스트 뒤적이다가 발견하고 청취를 시작하셨나봐요. 단순히 줄거리 소개뿐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감상이 재밌어서 이것저것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잭 홀스맨을 몇 번이나 정주행 하신 분인가봐요. 별로 소개되는 방송이 없어서 쓸쓸했는데 기쁘네요.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기 얘기 진짜 나오면 너무 좋아.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보잭 홀스맨 그때 꽁치리가 영업할 때는 벽이 있어서 안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생각나서 다시 봤거든요. 저는 벽을 넘어서 저도 마지막 화까지 봤어요. 근데 여운이 되게 커. 장난 아니죠. 아니 진짜 고퀄리티 진짜. 애니메이션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 초반의 벽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너무 재밌어. 다시 말씀드리면 40화. 볼 게 너무 많아서 신난다. 딱 요 화에 이제 보잭 홀스맨 영업이 돼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우리의 구독자 낙지버거님. 나 이 아이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낙지버거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얼마 전- 음식이 떠오르면서 식욕이도다. 네, 그러니까. 낙지버거의 맛이 막 그려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낙지버거님이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라서 그런 특집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분이 넷플릭스에는 휴비의 할로윈을 보셨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대.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코미디예요. 뭐지? 아담 샌들러?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그렇네. 새롭게 나 코미디 영화니까요.
네, 아주 신선했고 하나도 안 무서웠다. 급하게 추측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할로윈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올라갈 때가 할로윈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10월 시의성을 30일.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저희는 할로윈에 보기 딱 좋은 으스스한 콘텐츠. 네, 으스스한 콘텐츠를 추천해 보려고 해요. 자, 각자 어떤 콘텐츠를 갖고 왔는지, 각자 준비한 콘텐츠가 얼마나 으스스한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저기 7번부터. 저는 완전 순한 어떤 그 사리곰탕이다. 그럼 네. 으스스가 아니라 약간 이런 오잉? 약간 이런. 하지만 으스스는 맞아요. 저는 으스스했어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 다음에 새우는 사리곰탕도 매워요. 저 짬뽕 맛, 짬뽕 맛이 뭐예요? 매운 거지. 다채로운 맛. 다채로운 맛. 짬뽕이라는 것은 뭔가 잡탕이라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맵긴 매워요? 맵지. 어느 저는 정도? 매워서 저도 무서운 거 잘 못 보기 때문에. 약간 중간 정도에서 네네네네. 중간 맛? 중간 맛 합시다. 아 오케이. 저는 매운 맛. 아 진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영업하기 위해 다시 봐야 되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힘들었어. 근데 나도 순한 맛인데? 아니야. 창마의 순한 맛은 아니, 저 아니야, 사람은- 진라면 순한 맛. 사리곰탕은 아니야. 아니야. 진라면 순한 맛? 진짜 순해? 창마는 진라면인데 우린 신라면이라니까. 난 후추. 그 사실 지금 제가 영업할 드라마를 창마가 알고 있는데 자 비교해 보면 아, 훨씬 안 무서워요? 아 진짜? 네 일단 그럼 순서를 제일 순한 것부터 네, 네네. 해볼까요? 후추 맛으로. 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포, 스릴러 전혀 못 보는 그런 개 쫄보고요. 그런 쫄보인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청소년용 블랙미러다라는 느낌이고요. 제가 또 뭐 이거 항변을 하자면은 전 연령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요런 전체 연령가는 아닌데 한테 15세의 그런 블랙미러를 보게 됐고요. 제목은 기묘한 이야기 아니고요. 오싹한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2017년에 나온 영국의 그 드라마, TV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코미디는 아니죠?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블랙미러라니까 제가 왜 그러세요? 진짜 블랙미러예요. 근데 약간 청소년용. 예. 청소년용 청소년용 블랙미러. 예. 그 오싹한 이야기가 영어로는 크립트 아웃인데 이게 한국에서 약간 뭐뭐 이야기 이게 뭐예요? 아웃. 아웃. 네, 그런 뭐뭐 이야기라고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묘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다 묻어가려고 그래요. 네, 이거 근데 제목 짓기가 이상한데 처음에는 저는 이 포스터를 보고 진짜 완전 호러물인 것 같다는 약간 그 포스터가 토시오 같은 게 이렇게 전면에 딱 나오고 그러네. 약간 그 허쉬 영화 그거 같아요. 맞아. 그러면 청소년용이 아니잖아. 아무튼 제가 볼 수 있다니까요, 쫄보가. 그래서 막 여기에 토시오 같은 애가 전면에 나오고 그 주위에 어떤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게 포스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호러물인가 생각했는데 성인이 봤을 때 하찮은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재밌는 은근히 긴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포스터가 약간 좀 낚시인 게 이 가운데 토시오 같은 애가 그렇게 비중이 있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싹한 이야기는 옴니버스식 구성이어서 세계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블랙미러랑 비슷한 편인데 15세 관람가라서 뭐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좀 던지는 교훈 같은 게 블랙미러처럼 있고요. 메시지가. 그리고 반전도 꽤 있어가지고 나름 좀 흥미롭게 볼만합니다. 그리고 25분이라서 러닝타임이 부담 없이 보기 좋고요. 제가 토시오 같이 생겼다고 말한 게 마스크 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곳에는 좀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어떤 설정으로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이 마스크보이의 정체는 알 수가 없고 뭐 초현실적인 그런 존재래요. 근데 극 중의 이야기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고 줄거리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즌 1 또 오리지널이에요? 예,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니에요. 나 이거 본 거 같지 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니고 시즌 2도 나왔어요. 2019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점이 재밌어요? 얘기인데 뭐랄까 이 내용이 항상 처음에 약간 티네이저의 고민이나 못된 짓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 기묘한 일이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막 일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되게 찝찝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대체 뭘 가져가야 되나? 나는 귀신을 너무 싫어하는데 어떡하나 싶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있고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라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화는 제가 첫 화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줄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성이 되게 부족하고 학교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소녀 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TV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사면은 당신을 막 인기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마티라는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데 그 마티가 다양한 방법, 뭐 문자를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내거나 SNS에 되게 재밌는 영상을 올리거나 그런 스마트폰이 그렇게 올리면서 킴이 인기인이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결국 그 마티라는 스마트폰이 킴에 집착을 하면서 너는 아무 사람이랑도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나랑만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하면서 사생활 파일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요런 사건 이 인공지능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마다 메시지가 있고 반전도 있어서 저 같은 쫄보 그리고 뭐 초중학생 정도면은 정말 으스스하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시즌 2까지 나와가지고 저는 3도 나왔 3는 안 나왔 아니에요? 3는 넷플엔 없어요. 3 안 나오지 않았어요? 인기가 좋았나 보긴 하네. 예, 인기가 예. 시즌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약간 제가 이 후기를 찾아보니까 뭐 기묘한 이야기나 블랙미러 생각하고 본 사람들은 싸피추라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실망하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덜 자극적인가? 예, 다음 시즌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근데 제가 요즘 가져오는 게 뭐 퍼피 아카데미나 되게 그냥 전체 연령가스러운 어떤 콘텐츠를 가져오는데 복잡할 때 그런 거 보면은 힘들잖아요. 이거 재밌는 거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약간의 으스스함, 밥 먹을 때 볼 수 있는 으스스함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후추 맛. 세상에 밥 먹을 때 으스스함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다. 정말 순한 맛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괴물 그리고 되게 찝찝한 느낌의 어떤 에피소드가 진행이 돼서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러면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청소년용 블랙미러. 뭐 이제 학부모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요. 함께 보시고 거기 또 뭐 SNS에 어떤 그런 경각심을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와요. 부모님께 잘하자라는 교훈도 있고 그런 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0대를 위한 콘텐츠인가 봐. 한 에피소드에 몇 분이에요? 25분 정도여가지고 짧네. 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10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저도 재밌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인데. 예. 왓챠의 평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아침에 머리 말릴 때, 혼밥할 때, 심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볼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맞아. 거의 뭐 정확하네. 그러니까 밥 좋네. 먹을 때도 볼 수 있고 머리 말릴 때도 볼 수 있는. 그래 이게 약간 깔깔대는 건 아니고 전혀 웃긴 게 아닌데 어머 뭐 저런 이야기가? 약간 이런. 근데 청소년 어린이라는 네. 그런 후기가 많네요. 네. 그런 그래? 용으로 보기 좋다. 맞아. 이런. 근데 으스스에는 맞긴 맞네. 으스스네. 이름이 크립다웃인데 뭐. 그러니까. 근데 막 사람을 막 죽이거나 패거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청소년용이라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딱 맞아요. 제 수준이에요 이게. 좋네요. 그 으스스함의 정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싹한 이야기 영어 들어봤고요. 넷플릭스에서 보세요. 제가 가져온 거는 케빈 인 더 우즈라는 영화고요. 본 것 같다. 포스터 봤어요? 같은 걸. 이미 아니, 좋아하는 그 남자 주인공. 크리스 햄서스 나와. 와. 토르 나와. 진짜요? 어떻게 나오죠? 빨리 이야기 벌써도 듣고 멋있게- 싶네요. 아니 멋있다기보다 등치 크게 나오지 뭐. 그 토르 케빈이 우드 안에 있어요? 아니 케빈, 통나무 케빈. 그 케빈. 그냥 숲속 오두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 햄식이. 그러니까 그 햄식이가 토르로 인기를 막 얻고 있을 때 이거에 출연해가지고. 씨가 나무꾼으로 나오나요? 세상에 장르가 호러예요? 네, 호러예요. 호러인데 지금 또 피식피식 웃고 있는 창마가 네, 그 창마가 피식피식 웃고. 이 약간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야? 이게 다르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영화를 두고 한 명은 호러고 한 명은 블랙 코미디일 수가 있어. 창마 순한 맛 믿으면 안 돼요. 아무튼
수많은 공포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할로윈이랑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 그런 어울려요. 것 같아요. 진짜 딱이에요, 맞아. 이거는. 왜요? 아주 잘 어울려. 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일단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본 제가 봐도. 일단 제가 혼자 되게 잘 봤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재미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무서워 이게 아니라 맞아. 근데 재밌네. 그 호러 영화 재밌어 하는 걸 보면은 그 의미가 와 진짜 잔인하고 재밌다 막 이런 거일 거잖아요. 뭐 진짜 긴장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 약간 칠범이랑 결을 같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 그 연령가가 뭐예요? 청소년 관람 불가네. 아, 그래? 엥? 에이, 그럼 강력하게 이게 잔인하다는 건데? 청불이긴 한데 이것도 저는 약간 영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아, 보고 나니까. 혹시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뭐, 야한 장면? 약간 야한 것도 있고 잔인한 장면이 아예 없진 않아요. 아. 있긴 있어요. 줄거리만 일단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웬 연구소 같은 데에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 이름은 케빈 인 더 우즈인데 막 그게 나와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이게 오두막은 언제? 뭔가 뭐를 무슨 프로젝트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 그 직원들이 뭐 어디 지부는 다 실패했고 이제 우리만 남았다. 우리는 원래 잘했으니까 뭐 잘해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어. 진짜 내가 기대했던 이 장면이 나와.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 어딘가로 이제 놀러 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데이나와 줄스라는 이제 여자 대학생들이 있고 데이나가 약간 주인공 같은 여자 대학생이고 근데 줄스의 남자친구가 이제 햄식이에요. 거기 커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몸 좋은 막 과잠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커트의 친구로 이제 데이나랑 약간 썸 탈 준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남자애도 하나 나와요. 이름 홀든인데 그렇게 남자 둘 여자 둘 그리고 되게 약간 사차원스러운 마티라는 애가 또 있어요. 막 너드. 되게 약도 좀 하고 막 되게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약간 이런 친구 있어. 그렇게 총 5이서 캠핑카 빌려가지고 커튼에 사촌 무슨 집이 있대. 빈집이 있대. 그래서 놀러 가는 거예요. 막 신나게 와 뭐 출발 이렇게 간다? 근데 가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지붕 위로 어떤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5명이 가다가 이제 약간 허름한 주유소에 멈춰가지고 이제 기름을 좀 넣고 거기 무서웠어. 거의 무섭지.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서 길을 좀 물어보려고 주유소 이제 주인을 좀 찾는데 약간 주유소 주인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되게 긴장되고 좀 무서워요. 무슨 무서운 말도 막 해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데 주유소 주인분이 이러는 거야. 알려줄 수는 있는데 나오는 건 너희의 몫이야. 막 이래. 근데 그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 뭐야 놓친네 약간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오두막에 도착을 했다? 사망하겠네. 그치. 사망 그치. 플래그지. 이제 플래그를 하나씩 꽂고 가는 거예요. 플래그가 아주 많지. 그쵸. 오두막에 도착했어. 근데 진짜 허름하고 저게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날 것 같은 그런 오두막이다? 근데 애들이 웃겨. 어썸 막 이러면서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지? 몰라. 애들이 각자 이제 방 들어가서 막 짐을 풀어. 근데 아까 그 커트 친구 홀든이라는 애가 자기 방에 방에 들어가는데 너무 섬뜩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림. 그 그림은 어떤 중세 회화 같은 그런 건데 사람들이 양을 산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벗겨내고 있는 그런 그림 있죠. 막 해체하는 그런 그림인 거야. 그래서 홀든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 그림을 내렸는데 그 그림 뒤에는 뭐가 있어? 옆방이 보이는 창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미러 있죠. 그 약간 옆방에서는 신기한 미러. 안 보이는데. 거울인데 홀든의 방에선 보이는 거야. 되게 이상한 뭔가 기능을 할 것 같은 그런 방인 거죠. 근데 하필 그 옆방은 데이나가 물 방인 거지. 그래서 데이나가 옷 갈아입으려고 막 옷을 막 벗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 어떡해. 근데 홀든이 안 돼 하면서 둘이 막 방을 바꿨어. 막 그런 식으로. 근데 한편 그런 장면을 그 아까 나온 웬 이상한 연구소 있죠.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CCTV 같은 걸로. 그러면서 쟤네 방 바꿨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지? 보면은 오두막을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조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이 5명이 어떠한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5명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직장인처럼 행동을 해요. 막 내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내기를 막 하기도 해.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밤이 됐어.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다들 술도 좀 마시고 약간 좀 취하고 그러고 서로 약간 야한 게임도 하면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창고 문이 쾅 열리는 거야. 그래서 다들 막 놀랐는데 또 공포 영화는 내려가 줘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죽지. 그치. 또 플래그 하나 꽂으려고 가는 거야. 갔는데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어 그것도. 되게 섬뜩한 물건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거야. 막 인형도 있고 무슨 뭐 이상한 노래 나오는 오르골도 있고 뭐 되게 이상한 오븐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뭐지? 아 섬뜩해 막 이러고 있는 순간에 그 연구소 사람들은 그런 애들을 지켜보면서 내기를 막 하고 있어. 여기 걸고 막 돈을 막 오가면서 막 맥주 들고 있고 약간 파티 즐기듯이 막 이벤트 보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 사람들 왜 저래? 그 내기를 거는 게 누구를 불러낼지에 대한 내기인 거야. 근데 그 누구는 귀신이야? 온갖 귀신들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그 지하 창고에서 데이나라는 애가 일기를 하나 집었는데 일기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 다 들어보라고 하면서 읽어준다? 근데 이 데이나가 읽는 게 점점 이상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거 약간 주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마티가 갑자기 이상하니까 읽지 마! 막 이런다? 근데 이미 다 읽어버렸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 사람들이 아 마티야 뭐야 뭐 이렇게 아 겁먹었네 이러면서 또 다시 올라왔어. 이것도 약간 플래그 하나 찍힌 것 같죠. 거기서 오두막 근처에서 등장? 땅 속에서 손이 빡 나오면서 좀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좀비가요? 오두막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좀비 영화구나. 하기 시작하는 거야. 청마가 왜 웃죠? 제가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아, 더 말하면 안 돼요. 더 말하면 안 되고요. 꿈이야 혹시? 사실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줄거리는 서론에 불과하고요. 이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가 진짠데 이걸 말하면 안 돼. 절대. 좀비가 나와서. 이걸 모르고 봐야 돼. 일단 좀비가 나오는 것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알고 봐도 되고. 근데 약간 지금 말씀드린 줄거리는 약간 식상하잖아요. 플래그 투성이지. 클리셰 그래서- 투성이고. 클리셰라고 하죠. 근데 이거 다음에 전개가 진짜 엄청나게 바뀌어요. 제가 아까 약간 뭐 잡탕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다 보시면 아 잡탕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고 저도 이거를 정보가 없이 봤거든요. 그냥 재밌다더라 하고 봤는데 정보 없이 보니까 그 쾌감이 되게 큰 거예요. 저는 그 변하는 전개가 그 평론이나 후기들도 보면은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보이는 게 많고 호불호가 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재밌게 봤고 굉장히 신선한 전개다. 뭐길래? 이 영화는 첫 번째는 그냥 오락물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재밌는 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그래? 두 번째는 세우가 말한 것처럼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아 더 이상 볼 게 없다. 보이는 게 훨씬 많을 거야. 맞아.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보는 실시간에 느꼈던 거, 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겠지 이건 분명. 근데 재밌다 이런 생각. 그래서 왜 공포 영화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 그러니까 오감이 막 이렇게 찌릿찌릿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갑자기 생존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그걸 뒤에 가서 다 몰아넣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진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보고 나면은 진짜 쾌감 쩔고 어떤 그 레전드 씬이라고 하는 어떤 씬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칭하는 씬이 있는데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결로 그 일본 영화 중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그래서 만약에 그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난 까미오도 한번 나오시고 그래서 요게 1시간 반? 되게 길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1시간 반. 그 적당히 으스스한 느낌 살리면서. 근데 잔인한 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혼자 볼 수 정부리만큼. 있는 정도? 네, 혼자 삽 가능. 저 혼자 봤어요. 어.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왓챠에도 있나? 둘 다 있어요. 아 진짜 둘 다 있네. 재밌다는 영화예요.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맛에서 이제 슬슬 매운맛으로 매워진다. 슬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대한다 내가. 네, 창마 과연. 뭘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가져온 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블라이저택의 유령입니다. 요즘 자꾸 넷플릭스에서 뜨고 나온 지 있어요. 얼마 안 얼마 안 됐잖아. 됐어요. 아주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고 9편까지 있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 가지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즌 9화. 하나인데 에피소드가 9개. 네네네. 최근에 나와서 따끈따끈한데 좀 이슈가 되는 이유가 힐하우스의 유령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그 힐하우스의 유령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이고 되게 뭐 속편인 것처럼 좀 홍보가 됐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사실 아예 별개의 드라마입니다. 그 힐하우스는 가족을 좀 소재로 한 그런 공포물인데 블라이저택의 유령은 사랑, 로맨스요? 네, 로맨스를 소재로 했다. 그 예전에 저희 왜 그 톰 홀랜드 나온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 때 왜 고딕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 근데 네. 이게 그런 고딕 로맨스 장르라고 좀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중세 시대 뭐 좀 옛날 과거의 어떤 그런 으스스한 근데 로맨스와 관련돼 있는 그래서 그런 장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힐하우스보다는 공포감이 좀 떨어져서 로맨스에 조금 더 집중돼 있는 느낌. 그래서 이 드라마는 원작이 있어서 아주 각본은 튼튼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이름에서 나오죠. 블라이라는 어떤 작은 마을에 엄청 큰 저택이 있어요. 그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주인공이 데니라는 이제 미국인 여성 선생님이 있는데 여긴 런던이에요. 블라이는 뭐 어쩐 이유에선지 미국에서 런던으로 와서 가정교사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경이 80년대라서 되게 옛날이죠. 그래서 이 대저택에 가정교사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데니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 막 지나가는 차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는데 지나가는데 뒤에 귀신이 막 팍 나와. 유령이 어떤 유령. 이 유령은 그냥 이 사람이 뭐 온갖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고유한 하나의 이제 유령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사연과 결부돼서 자꾸만 이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유령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데니는 자기 집에 거울을 다 이렇게 떼놨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유령이 거울로만 보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거울로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비치는 거에서 가장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울을 뭐 내려놓거나 위에 덮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이 저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블라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누가 사냐면 두 남매가 살고 있어요. 남매 이름은 마일스랑 플로라인데 이 둘이 되게 어려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 진짜 애기들이거든요. 근데 둘이 산다고? 네, 둘이 살아요. 그 사연을 들어봐야지. 이게 너무 그 사연은? 엄청난 비극이야. 그 사연은 두둥탁. 그 사연이 뭐냐면 이 어린 남매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어요. 왜냐면 부모가 둘이 여행을 갔다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그래서 엄마를 아빠를 잃었죠. 다행히 이제 삼촌이 있거든요. 삼촌이 이제 멀리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그 가정교사를 데니 전에 이미 입주 가정교사를 고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가정교사가 또 웬일인지 그 집 대저택 앞에 호수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부모도 죽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사실은 잘 와닿지 않던 나이에 3명을 이제 보내버린 거죠. 엄청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근데 그러면 왜 가정교사는 자살을 했을까? 유럽의 대저택은 어마무시해요. 이 한국의 어떤 주택과 다르잖아요. 방이 한 10몇 개가 되고 막국엔 없다. 네,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막 층수도 있고 게다가 부모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있는 방은 또 못 쓰죠. 그치. 이렇게 막 하얀 천으로 다 덮어놓고 출입금지야. 그 구역은. 이제 부모가 쓰던 구역은. 근데 또 출입금지면 또 누군가 가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데니가 들어갔어. 근데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막 다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근데 묘하게 애들이 좀 이상한 구석이 있긴 해. 죽음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데니랑 대화하는데 데니랑 대화하다 갑자기 데니 어깨 너무 뒤를 봐. 뭐 이런 식도 좀 있고 근데 말은 안 해. 그냥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시 데니랑 대화를 한다거나 플로라가 데니한테 늦은 밤에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보면 다음날 아침에 막 진흙발로 애들이 집 밖을 막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막 일해서 혼나고 막 이런 일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니도 그 유령을 계속 보고 근데 집에서? 네 집에서도 그 유령하고는 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도 나오고 또 데니도 그 유령 말고 또 다른 귀신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대저택 안에서.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연엔 사랑이 있어요. 나를 해하러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와 귀신 함께하는 이 유령들이랑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다고요? 이 대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를 들면 데니가 보이는 그 유령 또 데니와의 어떤 사랑에 기반한 관계였던 거고 관계였던 네네네 유령이고. 사랑이 어떤 소재가 되는 거고 또 데니도 이 저택에 와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또 관련해서도 뭔가 있고 자살한 가정교사도 사실 엄청 지독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다 엮이면서 나오고 또 이 대저택에는 요 3명만 사는 게 아니라 요리사로 일하는 그러니까 다 이 부자니까 전업으로 일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업으로 일하는 요리사 오웬이 나오고 가정부 그러니까 가정교사 말고 가정부로 일하는 해나 이 사람이 그 이어스에 나온 그 배우분이고 여성 배우분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정원사로 나오는 제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3명도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럼 총 3명의 데니의 남매 이렇게 하면 6명. 6명의 스토리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네. 힐하우스 유령을 만약에 재밌게 보셨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왜냐면 좀 제작진이 같아서 그런지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맥락 없이 좀 깜짝깜짝 놀래키고 이런 영화보다는 호흡 있게 이런 이야기로 좀 긴장감을 가져가되 그 안에 엄청 깊은 이야기가 있는 이런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안 놀래켜요? 뭐 당연히 놀래키는 건 있는데 막 주구장창 맥락 없이 놀래키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주인공이 집중하다 보면 뒤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뒤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너무 싫어. 이런 묘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보면은 몰라. 근데 보이면 무섭지. 이제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못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못 볼 수가 없어. 있냐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각자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지. 이 유령 보이는 유령과 이 사람의 어떤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지독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공포란 건 그런 거다.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공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어떤 자신의 깊은 어떤 이 심연에 있는 것들과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되게 잘 풀었고 재밌어요. 이거는 혼자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둘이 봐야 돼요? 아 혼자 쌉가는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저거 근데 이분 말을 너무 믿으면 높아 안 돼. 역치가 반만 믿어. 스릴러의 수준이 남달라. 그러면 혼자 낮에는 볼 수 있다. 근데 혼자 밤에 보면은 조금 무리일 수도 밤에 있겠다. 생각나면 칠보미는 낮에 혼자 볼 수 있다 없다? 낮에 어. 못 본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다. 쌉 네. 이해가. 네. 참고로 되네. 15세예요. 15세. 15세. 15세야? 잔인하진 않구나. 히라우스 19세예요. 19세. 음. 히라우스는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이건 15세. 잔인한 거 없고 끔찍한 거 없고 좀 깜짝 놀래키는 거 거의 없어요. 그 어둠에서 움직이는지 많은지 전 많이 그게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많이 없고 이 후기가 되게 어떤 게 많냐면은 되게 우아하다. 애틋하고 막 아련하고 가슴 저미고 막 이러나요? 가슴 저미고 네. 아프고 눈물 흘리고 우아하다. 그러니까 정말이다. 상마가 느끼기에는 약간 로맨스인가요? 오 에? 진짜 이거는 약간 지독한 그 뭔가 역사를 거듭한 어떤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칠봄은 낮에 혼자 볼 수 없다. 로맨스인데 낮에 볼 수 없다. 궁금하다. 궁금하게 한- 영업 잘하시네. 한 에피소드에 몇 분이나 해요? 길어요. 근데 한 40분, 50분 되는 것 같은데 아. 짧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흠. 근데 엄청 금방 봤어요. 시간이 훅훅 가던데. 나도 혼자 못 볼 것 같은데 이거. 저도 혼자 못 볼 것 같고. 아니야. 아니 가능해. 네.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매운맛인 제 영업 차례인데 앞에 이렇게 공교롭게도 창마가 영업을 하면서 언급한 바로 그 드라마예요. 설마. 힐하우스의 유령. 이거를 아마 창마 얘기를 들으면서 힐하우스의 유령이 뭔지 모르셨던 분들이 특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몰라요. 안 봐가지고. 근데 이 드라마가 저는 사실 호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히라우스 무섭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 진짜. 어떻게 이거 진짜 보셨어요? 지렸어. 그러니까. 지리면서 보신 집에서 거예요? 안 돼, 집에서 진짜. 봤는데 혼자 못 봐가지고 화장실에서 봐야지. 같이 같이 사는 보고? 사람이랑 무조건 같이 봤고 같이 볼 때마다 지린 거예요? 같이 봐도 지려. 같이 봐도 지려. 같이 지려서 바지를 몇 번씩 갈아입으면서 바지 적삼 다 네, 적시구나. 봤다. 네. 근데 시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그래서 되게 근데 어느 부분에서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요. 훨씬 무서워요. 그리고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와. 아이 튀어나오는데 그 무서워. 비주얼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그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거는 스포라기보다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인데 목이 확 꺾인 왜냐면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령이라서 요거까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목이 확 꺾인 여자 유령이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너무 심하다. 근데 그만큼 되게 제대로 으스스하고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면 힐하우스 창마한테 매운맛이에요? 순한 맛이에요? 중간? 매운이지. 매운. 지준이시다. 독한 사람. 난 솔직히 곡성이 너무 나한테 놈이야. 매운맛이라서. 난 오히려 곡성을 잘 봤는데? 아, 진짜요? 약간 그 느끼는 공포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어. 매운맛이 다르듯. 그래서 요 드라마는 그 지금 넷플릭스에 있어요. 요것도 그 2018년에부터 방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넷플릭스 올리자마자 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올랐어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걸 그렇게 많이 보는 거야? 너무 재밌거든. 재밌으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 맞아. 진짜 엄청 인기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호러가 좀 힘들어도 볼만한 한번 좀 봐야 게 돼. 지리면서 봐야 진짜 돼? 재밌어. 봐야 돼. 진짜 지리면서. 괜찮고 이게 되게 유명한 감독이 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알아보는 건데 마이크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는 젊은 공포 영화의 어떤 감독이래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오큘러스? 인시디어스. 그 영화 감독이라고 하고요. 또 이 힐하우스의 유령 역시 원작이 있어요. 소설. 이 사람이 셜리 잭슨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되게 저명한 공포 작가인 거예요. 얘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여성 작가분이시고 그 특히 이제 이 말하자면 귀신 들린 집이라는 어떤 장르의 되게 선구자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있어요. 원래는 영화로 먼저 옛날에 나왔었고 요거를 이제 이 소설이랑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감독의 이 리스펙을 담아서 드라마화한 게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힐하우스의 유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줄거리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힐하우스의 메인의 관계는 아까 전에 그 블라이저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 가족 관계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족 관계,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의 어떤 사람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얻게 된 트라우마라던가 그런 힘듦,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저 깊이 이렇게 공포를 자극하는 어떤 심연의 어떤 두려움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이에요. 되게 흥미로워요. 그런 점이 되게 재밌고 약간 장화홍련 아 그런 거야? 뭐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비슷하지. 소재 공포의 근원을 가족 관계에서 잡아왔다는 뭔지 거는 알겠다. 비슷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힐하우스라는 집에 어떤 가족이 들어가면서 이 공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가족은 엄마 아빠의 큰아들, 그다음에 딸 둘, 그다음에 막내 쌍둥이 이렇게 총 5남매의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낡고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되게 이 아내가 약간 건축에 약간 그 재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새롭게 집을 쫙 바꿔.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아. 그 차익으로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려져 있는 아주 긴 시간 버려져서 완전 폐허가 된 힐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이런 저택이 너무 좋잖아요. 막 넓고 막 정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너무 신나게 들어가는데 자꾸 이상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쌍둥이들은 아직 되게 꼬맹이들이거든요. 한 뭐 대여섯 살밖에 안 됐어. 근데 얘네들이 자꾸 이 집에 없는 다른 친구랑 놀고 왔다라는 얘기를 막 해. 이 약간 그 위에 있는 그 자매 있잖아요. 그 둘이 자매가 되게 친한데 이 자매도 집에서 유령을 봤다는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느껴. 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나 이제 큰아들은 약간 애기들이 그냥 그러는 건 줄 알고 처음에 되게 무시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이 이 집에서 어떤 거대한 사건들을 경험을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엄청 센 상태에서 집을 빠져나와.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현재 시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큰아들이 작가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원래 이게 초자연이라던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특히 어렸을 때 막 동생들이 막 그 유령 얘기하고 해가지고 정말 딱 질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더 이런 유령이 있다는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어. 그래서 남매들은 사실 오빠한테 되게 서운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작가로서 자기가 잘 안 팔리니까 자기가 겪었던 힐하우스에서의 일을 공포소설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동생들은 기가 찬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귀도 안 기울여주더니 자기가 이거를 싹 낼름 작가 그 소설을 써가지고 되게 막 자기는 어떤 걸 경험한 척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너무 가소롭고 약간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작가한테 실제 경험담이라면서요 이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근데 막 그러니까 동생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내가 인세 나눠줄게 이러면서 이제 동생들이랑 어떤 화해를 시도하기도 해. 하지만 동생들은 되게 차갑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족들은 사실 이 힐하우스에서 경험이 엄청 얘기하기도 힘들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무언가인 거야. 그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현재 시점이랑 이 과거 시점이 되게 분리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이 드라마가 총 10화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현재와 과거가 되게 계속 교차로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지금 이게 현재인가 과거인가?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거야? 지금 있는 거야? 이런 게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더 공포감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못 꺾인 유령이라던가 이런 거가 나중에 점점 더 이 현재와 섞이면서 엄청난 이 가족들 각각에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진실이 밝혀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찬찬하게 스토리가 쌓여가지고요. 억지로 놀래키려고 만든 공포가 아니라 되게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무서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되게 슬퍼져. 맞아. 저는 약간 10화 때는 약간 진짜 울고 싶었어. 슬퍼. 너무 슬퍼. 이 캐릭터들의 이 삶이 너무 애잔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특히 막 지금 스포라 얘기할 수 없는데 너무 마음 아픈 캐릭터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지금도 그 캐릭터 생각하면 되게 어떻게 그렇게 가여운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좋은 공포 장르의 무언가를 만든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무리 무서워도 이러면 볼맛이다. 보고 나서 이걸 왜 봤는지 납득이 돼. 네, 정말 좋은 드라마입니다. 다들 영업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큰일 났네. 호기심은 생기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이거를 무섭지만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아까 창마가 영업했던 블라이 저택의 유령이 떴길래 보고 싶은데 힐하우스 너무 무서워가지고 훨씬 안 무서워요. 그래서 눌러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업해 주셔서 네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하고요. 사랑 그런 얘기라서 아마 꽁치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공포 영화 같이 보실 분 구하고 싶다 진짜. 저 봐드려요 대신. 저 친구들 만나면 영화 다 같이 봐줘요. 와 친구들이 진짜? 혼자 못 보니까. 언제 한번 집에 와. 혼자 좋아요. 혼자 집 갈 때 얼마나 왜냐면은 무서워. 저 힐하우스 다시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힐하우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숨겨진 그런 맞아. 배경이나 이런 게 있는데 볼 때는 물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놀라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캡처해놓은 거 이런 거 누가 정리해놓은 거 보면은 다 있었던 거야. 그런 뭔가 이렇게 복선, 암시, 떡밥이 되게 많아요. 블라이도 그렇고 힐하우스도 떡밥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보면은 좋잖아요. 그러면 창마는 처음 이걸 볼 때 혼자 봤어요? 그거 그냥 다 혼자 봤는데요. 종현 다. 와, 그래 대단해. 내가 괜히 물어봤다 이건. 왜냐면 저 물어보면 안 같이 돼. 사는 괜히 사람은 안 봐? 공포영화를 아예 안 봐요.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에 무서워서 안 보는데 기분 나쁘다면 안 봐줘요. 그래서 그냥 혼자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누군가는 있었지 뭐. 그러니까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꾸 이 저택에서 주로 유령이 활동하는 시간은 밤이야. 그래, 밤이야. 늘 자다가 봐. 맞아. 잘 때 생각난다고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으니. 좋아요. 우리 약간 저번에 유전 봤듯이. 맞아. 진짜 유전보다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유전이랑 너무 종류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종류인 거지? 다르지. 근데 이제 너무 그냥 달라. 공포로만 했을 때. 공포 자체로? 근데 유저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무섭긴 했지만. 나도 힐하우스가 더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 편이라 그런가? 10번에 나눠서 그걸 생각만 공포를 해도 느껴서 더 센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유전도 너무 무섭긴 했는데. 그리고 그 완전 개 명장면이 몇 화에 나오죠? 7화인가? 8화? 정확히 끝인가? 화가 생각이 여기서 안 나. 명장면이라는 것은 개 무섭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 꼭 봐야 돼요. 그게 거의 이 10편의 거의 그거 아니에요? 8화? 8화쯤인가? 8화? 9화? 완전 킬링 그거예요. 뒷부분인데 진짜? 그게 약간 이 모든 열쇠 같은 거, 열쇠. 열쇠인 그런 되게 강력한. 참네. 아, 참나. 뭐길래. 이야기를 되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이 오남매 캐릭터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얘기한 그 작가인데 그 차녀와 각각의 남매들로 인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풍부한 게 한 명은 어렸을 때 뜻하지 않은 그 죽음을 경험하고 약간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장의사가 된 사람이고 심하다. 생각나지? 그 씬 무서워. 그 그 장의사의 어떤 막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주거든요, 시체들을. 난 그런 게 진짜 무서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셋째 딸은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스킨십을 하면은 그것에 혹은 그 사람의 과거를 읽어내. 그런 어떤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이 쌍둥이들은 왜 서로 쌍둥이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 이 쌍둥이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서로한테 연결돼 있어서 이게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느낀 거대한 어떤 공포를 다른 사람도 같이 미세하게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캐릭터들이 이 드라마의 그 이야기를 엄청 다채롭게 만들어내요. 뭔가 난 블라이부터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아 근데 둘 중에 고른 다음에 전 히라우스 추천. 근데 그건 매운맛을 그래. 원하는 사람인 단계별로 거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먼저 덜 매운맛을 게다가 신작이니까 한번 아, 경험해보시고 아 이제 좀 배웠다. 단련이 됐다. 훈련이 됐다 싶으면 이제 히라우스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련됐다고 생각하고 막 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지릴 수밖에 없어. 너무 무서워. 근데 대신 너무 재밌어서 막 다음 화 얼른 보고 싶다 막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서 되게 좋아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할로윈에 보기 좋은 으스스한 콘텐츠 추천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그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채롭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입맛에 맞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할로윈 때 뭔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청취자들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도 이런 으스스한 작품 꼭 할로윈이 아니어도 할로윈 지나고 나서도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건 꼭 나눠서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으스스한 영화나 드라마 있으시면 네,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두둥.